변호사 사무실에 한 가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20살이 넘은 손자. 그들 앞에는 늘 돈 없는 노인으로만 보였던 79살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그날까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들 앞에 앉아 있는 이 할머니가 300억 원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들은 계산을 했고 며느리는 눈치를 봤고 손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나눠 가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돈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300억을 가진 할머니가 가족을 버리는 날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입을 열자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상속은 너희들 몫이 아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300억을 물려받은 한 여인이 왜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79세 장순이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온수 아껴야지.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하면 순이는 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김미경이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봐. 150만 원 나왔어. 아들 장민수가 대답했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샀어? 옷이랑 화장품이야. 필요한 거였어. 순이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150만 원. 큰돈이네. 순이의 한 달 생활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병원비, 용돈,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아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4평 남짓했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방은 창고였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순이는 안방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2년 8월이었습니다. 남편 장기철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먼저 간다. 여보, 가지 마요. 저 혼자 어떡해요. 민수 잘 부탁해. 우리 아들. 착한 아이야. 네, 알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78세였습니다. 순이와 5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 네. 애들도 크고 공간이 필요해요. 민수에게는 2 자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작은 방으로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작은 방? 네. 창고로 쓰던 방 있잖아요. 거기 정리해서 쓰시면 돼요. 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할게. 순이는 짐을 쌌습니다. 남편 사진, 옷까지 이불이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고였던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청소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방을 빼앗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가족을 위해서야. 참아야지. 그날부터 순이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냈습니다. 7시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밥 됐어요? 며느리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가족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이도 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식탁 좁은데 주방에서 드시면 안 돼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순이는 주방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먹는 게 아니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출근하고 등교했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은 남은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소리를 작게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다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해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야. 또 된장찌개예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미경이 불평했습니다. 미안해. 냉장고에 있는 걸로 했어. 에휴. 알겠어요. 순이는 또 주방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 그 김치 우리 먹을 건데요. 어머니는 저기 작은 통에 있는 거 드세요. 아, 그래. 순이는 작은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묵은 김치였습니다. 신맛이 났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마트에서 내복을 샀습니다. 5만 원짜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두었습니다. 미경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내복. 날씨가 추워서. 누가 허락했어요? 응? 돈 쓰려면 저희한테 말씀하셔야죠.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해. 내 돈으로 산 건데. 내 돈이라뇨? 어머니, 연금 30만 원으로 뭘 하신다고요? 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부턴 미리 말씀하세요. 미경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내복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도 줄었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방에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순이를 잊은 듯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특별한 대접은 없었습니다. 나는 짐일 뿐이구나. 순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늙었구나. 79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5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골목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님을 받았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벌은 돈은 모두 아들에게 줬습니다. 대학 학비, 결혼 비용, 집장만 비용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평생 갚을게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 효자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순이를 피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순이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우는 노인이었습니다. 79년을 살았지만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만 가장 쓸쓸한 나날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이는 그저 참고 견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9년의 인내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벨이 울릴 것을 말입니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을 말입니다. 순이는 잠들었습니다. 작은 방 딱딱한 침대에서였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조금만 참아. 곧 좋은 일 생길 거야. 여보. 정말요? 응. 믿어.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좋은 일이라. 그런 게 있을까? 순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하루일 거라 생각하며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내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인생이 뒤바뀌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79년의 인내가 보상받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 됐어요? 며느리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가족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또 주방 구석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나갔습니다. 아들은 회사로, 며느리는 학원 강사 일로, 손주들은 학교로 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리링. 순이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순이 여사님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빛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변호사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변호사라니. 무슨 일이지? 혹시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상속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이요? 네. 여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요? 네.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2달 전입니다. 9월 15일이었습니다. 2달 전이요? 그럼 왜 이제야? 죄송합니다. 여사님 연락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요양원이요? 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평화요양원입니다.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계셨구나. 순이는 어머니와 50년 넘게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972년이었습니다. 순이는 24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순이를 키웠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순이야,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습니다. 방직 공장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돈 벌게요. 순이야. 고마워.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장기철을 만났습니다. 공장 선배의 소개였습니다. 이 사람 착해. 너한테 잘해줄 거야. 선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철은 정말 착했습니다. 순이를 아껴줬습니다. 순이 씨, 결혼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순이야, 그 집안은 안 돼. 왜요, 엄마? 가난해. 너까지 고생할 거야. 괜찮아요. 저는 기철 씨가 좋아요. 안 돼.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기철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이 사람이랑 살 거예요. 순이야.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50년 넘게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연락도 못하고. 순이는 여러 번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울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김태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네, 상속이라고 하셨는데, 제 어머니는 가난하셨어요. 남기실 게 없으실 텐데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사님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요? 전화로 설명하기엔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뵐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순이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속이라니. 뭘 남기신 걸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작은 예금 통장이나 보험 정도겠지. 어머니가 부자였을 리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오후 1시였습니다. 순이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된 검정 정장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많이 늙었네.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습니다. 안에 지갑과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50분이 걸렸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테헤란로가 어디지? 지도를 보며 찾았습니다. 15분을 걸어 한빛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20층짜리였습니다. 와, 높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장순이라고 하는데요. 김태준 변호사님. 아, 네. 기다리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여기 앉으세요. 변호사님이 곧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파는 처음이네.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가 강남이구나. 순이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원구 작은 아파트가 전부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순이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맞아요. 저는 김태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악수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준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어머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되나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 정도겠지. 김태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300억 원입니다.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300억 원입니다. 300억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토지와 저택입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토지 3만 평이 있습니다. 3만 평이요? 네. 현재 시가로 250억 원입니다. 순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에 저택이 있습니다.
50년 된 한옥입니다. 한옥이요? 네. 시가 50억 원입니다. 김태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300억 원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단독 상속인이십니다. 단독이요? 다른 가족은요?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사셨습니다. 순이는 멍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여사님 괜찮으세요? 김태준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순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김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편지요? 네. 여사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태준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순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세상을 떠났겠지. 50년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서 널 보내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단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열심히 일했어. 청소 일, 식당 일 뭐든 했지. 그리고 돈을 모았어. 조금씩 꾸준히. 40년 동안 모아서 땅을 샀어. 언젠가 너에게 주려고. 순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엄마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말고. 내 딸이 늙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순이는 편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김태준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여사님의 것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9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선 순이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0억. 정말 내 거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 30만 원으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억 원이라니요. 순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직 아들한테 말하지 말자. 먼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자. 순이는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이제 달라질 거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준 서류였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저택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모두 순이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거구나. 순이는 서류를 옷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아직은 비밀이야. 6시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손녀 지연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 잘 왔어. 할머니, 배고파요. 저녁 뭐예요?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에이, 또 김치찌개예요? 지연은 불평하며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상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응, 거의 다 됐어. 빨리 해주세요.
저 피곤해요. 미경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민수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손 씻고 밥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순이도 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불렀습니다. 응? 오늘은 주방에서 드시면 안 돼요? 애들 친구 올 수도 있어서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고 싶은데. 미경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가족이잖아, 같이 먹어야지. 어머니. 미경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끝자리였습니다. 미경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자. 식사를 마쳤습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미경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오늘 이상하지 않아? 왜? 갑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겠다고 하잖아. 평소랑 달라. 글쎄, 그냥 외로우신가 보지. 에휴, 나이 들면 고집만 세진다니까. 순이는 설거지 손을 멈췄습니다. 고집이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아,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기,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이요? 네. 상속세 신고도 해야 하고요. 상속세요? 네. 300억 원이면 상속세가 약 1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100억이요? 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토지 일부를 매각하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택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택이요?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비어 있습니다. 청소만 하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저택. 가보고 싶네. 변호사님, 저택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327번지. 순이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우이동. 거기 어디지?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북한산 근처였습니다. 오늘 가볼까? 순이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우이동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327번지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는 좁은 길을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이었습니다. 10분 후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앞에 큰 대문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전통 대문이었습니다. 와, 정말 한옥이네. 순이는 대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잔디가 자라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소나무, 단풍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옥이 보였습니다. 기와 지붕이었습니다. 50년 된 집이라고 했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순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한지 벽지였습니다. 나무 기둥이 튼튼했습니다. 순이는 방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안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이었습니다. 모두 깨끗하게 지어졌습니다. 엄마, 이런 집에서 사셨구나. 순이는 안방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순이는 상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차를 마시는 모습을요.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는 삶을요. 좋겠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시간 동안 집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도 조금 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 집을 나섰습니다. 다시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에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산책했어. 산책이요? 이 시간까지요? 응. 날씨가 좋아서. 미경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리고 확인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순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며느리에게 시험해 볼 것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볼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도와주겠지. 하지만 아니라면 순이는 각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엄마가 우리한테 집을 주셨어요. 300억짜리 유산이래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믿어져요?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아들한테 말 안 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릴 가족으로 생각하는지요.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는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이야. 순이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날이었으니까요. 순이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79년을 살아온 힘으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준 용기로였습니다. 이제 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79년을 참고 살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요.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순이는 그 소원을 이룰 것이었습니다. 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오늘 확인하는 거야.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 다음 달에 병원 검진 받아야 해. 병원 검진이요? 응.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서 정밀 검사 좀 받으래. 순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검진비가 50만 원 정도 든대.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0만 원이요? 응. 큰 돈인 건 아는데.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예요? 또라니? 지난달에도 약값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10만 원이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경제도 빠듯하다고요. 애들 학원비, 생활비, 카드값. 빠듯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정급하면 연금으로 하세요. 연금으로? 네. 한 달에 30만 원 받으시잖아요. 그건 생활비인데. 그럼 아껴 쓰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민수의 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미경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기부하는 기계도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지내주세요. 그 말은 순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파도 참으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미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희 힘들어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순이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봤어요? 저 사람들 날 짐이라고 생각해요. 돈 없으면 조용히 살래요. 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확실히 알았어.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오후 2시였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아,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기, 상속 절차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빨리요? 왜 급하신가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이사 가고 싶어서요. 이사요? 네. 어머니 저택으로요. 김태준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분께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말하고 싶어요. 사무실에서요? 네. 공식적으로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언제가 좋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때요? 네, 좋습니다. 오후 2시에 오시죠. 네. 그리고 아들 가족도 데려갈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순이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싸운 후라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해. 상속이요? 미경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네.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어머니가요? 언제요? 2달 전이야. 그럼 상속 받으시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관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응. 뭔가 있대. 얼마나 되는데요? 잘 모르겠어. 변호사가 직접 오래. 순이는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이 가야 한대. 저희도요? 왜요? 가족이니까. 같이 들으래. 민수와 미경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엄마한테 돈이 생기나 보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미경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휴강하고 갈게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니까 태도가 달라지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보여줄 거야.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왔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순이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 어머니의 편지를 넣었습니다. 민수와 미경도 준비했습니다. 미경은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데 왜 저렇게 차려입지? 순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한빛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사님. 네,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민수와 미경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럼 상속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경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장순이 여사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네, 얼마나 되나요? 미경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300억 원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미경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300억이요? 미경이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토지 3만 평, 시가 2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북구 한옥저택, 시가 50억 원입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300억을.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병원비 얘기하셨을 때 저희가 너무했어요. 이제부터는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효도 못했어. 이제부터 제대로 할게. 약속해. 순이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여사님, 그리고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유산의 상속인은 장순이 여사님 단독입니다. 단독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네. 아들분이나 다른 가족에게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경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거니까. 결국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네? 이건 너희 거 아니야. 순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경과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희. 오늘 여기 왜 왔어? 그건 어머니 상속 때문에. 맞아. 돈 때문이지. 순이가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난 토요일 내가 병원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없으면 조용히 살라고 그랬잖아. 어머니. 그건 이제 300억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날 짐이라고 생각했어. 돈만 보는 사람들이야. 순이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야.
당당하게 살라고.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말라고.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거야.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회의실이 숨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순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결심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근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순이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며느리 눈치 보게 해? 창고방에서 살게 해? 그건 가족이 식탁에도 못 앉게 해? 냉장고 김치도 못 먹게 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순이가 미경을 봤습니다. 돈 있다는 걸 알기 전엔 날 짐이라고 했잖아. 그건 제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힘들어서? 카드값 150만 원 쓰면서 미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필요한 거였어요. 필요한 거라고. 순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기록했어. 기록이요? 응.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순이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2022년 8월 15일. 남편 장례 일주일 후. 아들이 작은 방으로 옮기래. 2022년 9월 2일. 며느리가 식탁에 앉지 말래. 2023년 3월 12일. 며느리가 김치 먹지 말래. 묵은 김치만 먹으래.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4년 5월 4일. 내복 샀다고 혼났어. 누가 허락했냐고. 2025년 7월 16일. 약값 10만 원 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어. 민수와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매일매일 기록했어. 언젠가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으니까. 순이는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몰랐다고? 정말? 네. 저희가 너무 바빴고 힘들었고. 변명이야. 순이가 잘라 말했습니다. 바빴으면 가족을 함부로 대해도 돼? 힘들었으면 노인을 짐 취급해도 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사 갈 거예요. 어머니,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혼자서요? 응. 어머니가 물려주신 저택으로. 혼자 사시면 외롭잖아요. 외로워? 순이가 웃었습니다. 너희랑 살 때가 더 외로웠어. 매일 눈치 보고 혼자 방에서 울고. 그게 더 외로웠어.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님, 순이가 김태준을 봤습니다. 네, 여사님. 이사 준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언제쯤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청소업체 불러서 저택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금요일에 이사 갈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안 돼요. 왜 안 돼? 우리 반성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이제 와서 소용없어. 엄마.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이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는 3년 동안 줬어. 매일매일 참으면서 기회를 줬어. 근데 너희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너
아빠 기억하니? 네, 물론이죠. 아빠가 뭐라고 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죽기 전에 말했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아들 착한 아이라고. 엄마, 난 그 말 믿었어. 너를 믿었어. 근데 아빠 돌아가시고 일주일 만에 날 창고로 보냈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야 했어.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변했다는 걸. 아니,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내가 몰랐던 거겠지.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갈게. 어머니,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은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미경을 봤습니다. 재산? 네.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너희 거 아니야. 네? 이 재산은 내가 쓸 거야.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쓸 거야. 유언장이요? 응. 내가 죽으면 이 재산 전부 기부할 거야. 미경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기부요? 응. 불쌍한 노인들한테 줄 거야. 나처럼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한테. 미경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 순이가 웃었습니다. 혈육이 날 창고방에 가두고 냉장고 김치도 못 먹게 해? 그런 게 혈육이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순이가 김태준을 봤습니다. 유언장 작성 도와주실 수 있죠?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작성할게요. 알겠습니다. 김태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갈게요. 순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수와 미경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금요일에 짐 싸서 나갈 거야. 제발. 다시 한 번만. 됐어. 순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그리고 후회하며 살아.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는 민수와 미경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여보, 어떡해?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300억이 날아갔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떠나는구나. 그리고 재산도 기부한다고. 민수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3년 동안의 무시와 냉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순이는 법률사무소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내가 해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순이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자유야. 순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금요일이면 새 집으로 가는구나. 내 집, 내 공간, 아무에게도 눈치 안 보는 곳. 순이는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9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순이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랐던 삶을 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순이의 삶이었습니다. 오롯이 순이만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였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걸었습니다. 행복을 향해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79세 할머니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통쾌한 결별 후의 시작이었습니다. 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미래만 봤습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순이만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이불이었습니다. 이게 내 3년의 전부구나. 순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고였던 이 방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이제 안녕이야. 오전 9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여사님, 이게 전부입니까? 네, 이게 다예요. 금방 끝나겠네요. 직원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미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순이는 대답만 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됐어. 결정했어.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나왔습니다. 엄마, 새집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왜? 찾아올 거야? 네. 가끔 뵙고 싶어서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 엄마,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삿짐이 모두 옮겨졌습니다. 여사님, 차에 실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5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안녕. 순이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차를 타고 우이동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산 중턱의 한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고마워요. 청소업체가 어제 다녀갔습니다.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이는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잔디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와! 순이는 감탄했습니다. 예쁘죠? 어머님께서 손수 가꾸셨답니다. 그래요? 네. 평생 이 집을 아끼셨대요. 순이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한옥 특유의 나무 향이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한지 벽지가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둘, 부엌,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태준이 안내했습니다.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삿짐 직원들이 짐을 옮겼습니다. 어디에 놓을까요? 안방에 놓아주세요. 짐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옷장, 이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는 직원들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떠났습니다. 김태준도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저도 가보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태준도 떠났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불을 폈습니다. 남편 사진을 안방 선반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순이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에 갔습니다.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새 냉장고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장 봐야겠네. 순이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행복마트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여자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산위 한옥댁?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오늘 이사 오신다고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여기 동네 작아서 금방 소문나요. 그렇군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쌀이랑 반찬 좀 살게요. 네, 이쪽이에요. 주인이 안내했습니다. 순이는 쌀, 김치, 반찬을 샀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6만 원입니다. 순이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카드였습니다. 상속받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계산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네, 그럴게요. 순이는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어. 아무도 눈치 안 줘. 순이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거실 식탁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이었습니다. 혼자 앉기엔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방 구석이 아니야. 당당하게 식탁에 앉아 있어. 순이는 밥을 떴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맛있어요. 우리 이제 자유예요. 순이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별이 많네. 순이는 감탄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는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산 중턱이라 하늘이 가까웠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별 봐요. 예쁘죠? 순이는 한참을 별을 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순이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새 침대였습니다. 김태준 변호사가 준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침대는 처음이야. 순이는 천장을 봤습니다. 깨끗한 천장이었습니다. 물 자국도 곰팡이도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좋죠? 순이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날 여기까지 데려다 줘서요.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잘 왔구나. 엄마, 행복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네, 엄마. 그럴게요. 어머니가 순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순이는 행복하게 잠들었습니다. 79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순이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이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순이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름답게였습니다. 순이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랐던 삶을 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당당한 삶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였습니다. 순이의 남은 인생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선물이었습니다. 300억짜리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존엄이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이었습니다. 순이는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밤이었습니다. 행복한 첫 밤이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행복한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였습니다. 79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순이는 새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였습니다. 오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별을 봤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마을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 씨. 주인 박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주 와서 친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 오늘은 뭐 사실 거예요? 김치가 떨어져서요. 아, 김치요? 이쪽에 있어요. 순자가 안내했습니다. 순이가 김치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가 인사했습니다. 순자야, 우유 있니? 네, 있어요. 영희 씨. 할머니 이름은 최영희였습니다. 73세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분 아니에요? 영희가 순이를 봤습니다. 네, 맞아요.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최영희라고 해요. 저는 장순이에요. 반가워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남편은 돌아가시고. 저도 그래요. 남편 5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러셨구나. 자식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따로 살아요. 순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딸 둘 있는데 멀리 살아요. 한 명은 미국, 한 명은 부산이에요. 그렇군요. 외롭죠? 영희가 공감했습니다. 네. 가끔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제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영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의 분위기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일게요. 영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희, 남편, 딸들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요. 영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국화차였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순희 씨, 여기는 왜 오셨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순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집을 물려주셔서요. 어머, 그래요? 네. 그래서 이사 왔어요. 아들 집에서 사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네. 순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눈치를 챘습니다.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네. 조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했거든요. 네. 남편 돌아가시고 딸들이 저 시설에 보내려고 했어요. 시설이요? 네. 요양원이요. 자기들 바빠서 못 모신대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여기로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해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눈치 보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치?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영희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요. 좋아요. 순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친구 필요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부터 순이와 영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만났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밥을 먹고 산책했습니다. 영희는 마을 사람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순이 씨, 이분이 김철수 씨예요. 여기서 20년 사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분은 이정숙 씨. 혼자 텃밭 가꾸세요. 안녕하세요. 순이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기가 진짜 가족이구나.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도우면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20명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영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케이크도 먹고요. 순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에 나온 게 말이죠.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과일이었습니다. 모두 주민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회장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새 식구 장순이 씨 환영회도 겸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이 씨 한마디 해주세요. 순이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떨렸습니다. 저 장순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순이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진짜 가족이구나.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옛날 가요였습니다. 찔레꽃, 비 내리는 호남선, 동백아가씨였습니다. 모두 함께 불렀습니다. 순이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초를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여보, 봐요. 저 진짜 가족 만났어요. 행복해요. 밤 9시 파티가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갔습니다. 순이 씨, 오늘 즐거웠죠? 영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달에도 모임 있어요. 꼭 오세요. 네, 올게요.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응? 고마워요. 왜요? 친구가 돼줘서요. 가족이 돼줘서요. 영희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파티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 환영해줬어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 만났어요. 혈연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순이는 남편 사진을 안았습니다. 여보도 좋아하시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이야.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준 선물에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79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였습니다. 순이의 남은 인생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렸습니다. 매일매일 누렸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12월이었습니다. 순이는 80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마을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 영희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와.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집 정말 좋네요. 응. 앉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건강은요? 좋아. 걱정 마. 민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니? 제 월급이에요. 100만 원. 민수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용돈으로 쓰세요. 순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됐어. 나 돈 필요 없어. 하지만 나 300억 있잖아. 왜 100만 원이 필요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 1년 전에 들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미경이도요? 네. 미경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순이는 웃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 왜 여기 왔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날 보고 싶어서 온 거니? 아니면 순이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니? 아니에요. 정말 엄마 보고 싶어서. 거짓말. 순이가 잘라 말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야, 나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해. 순이가 일어섰습니다.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게. 엄마, 엄마, 제발 한 번만. 됐어. 나 행복해. 지금 이대로. 순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너 없어도 행복해. 민수는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 이제 가. 순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럼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문을 나섰습니다. 순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아들을 보냈어요. 제대로 한 거 맞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영희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어제 아들 왔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마을 사람들이 봤대. 걱정하던데? 괜찮아. 다 보냈어. 정말 괜찮아?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순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근데 생각해봤어. 뭘?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순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어서 여기 왔어.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아들이 다시 오면 또 눈치 보게 될 것 같았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선택이 옳았어. 고마워, 영희야.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7년 3월이었습니다. 순이는 김태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셨습니까? 네. 순이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재산 전부 기부할 거예요.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요.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갈 곳 없는 노인들, 그런 분들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요. 김태준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남기고 싶어요. 얼마나요? 100억 원이요.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름은 장순이 희망의 집으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돈 좋은 데 쓰게 됐어요. 2028년 5월이었습니다. 장순이 희망의 집이 완공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세워졌습니다. 순이가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3층 건물이었습니다. 50명의 노인이 살 수 있었습니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언론사였습니다. 순이도 참석했습니다. 장순이 여사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순이는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82세입니다. 3년 전까지 아들 집에서 살았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짐이었습니다. 창고방에 살았고 냉장고 김치도 못 먹었습니다. 식탁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처럼 힘든 노인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집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30년 12월이었습니다. 순이는 84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마을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장순이 희망의 집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50명의 노인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는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죠? 300억으로. 많은 사람 도왔어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았고요. 친구들도 생기고, 진짜 가족도 생겼어요. 순이는 남편 사진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랑 55년 산 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혼자 산 5년도 행복했어요.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035년 봄이었습니다. 순이는 89세가 됐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영희, 철수, 정숙 모두 있었습니다. 순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다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89개는 못 꽂았습니다. 대신 숫자 초를 꽂았습니다. 8과 9였습니다. 소원 빌어.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순이야, 행복하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순이가 웃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우리도 순이 덕분이야.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지? 응, 진짜 가족이야. 모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89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생일이었어요.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나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바랐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순이는 남편 사진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평생 사랑할게요.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순이는 달을 봤습니다. 엄마, 봐요. 당신 딸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잠이었습니다. 당당한 삶을 산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산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존중받는 삶을 산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마을에서 친구들과 함께, 진짜 가족과 함께입니다. 장순이 희망의 집도 계속 운영됩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순이처럼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것이 순이가 남긴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존엄이고 자유입니다. 그 유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순이의 이름으로, 순이의 정신으로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순이의 집 창문으로 별빛이 들어옵니다. 순이는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입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입니다. 순이의 남은 인생 모든 날이 좋은 날일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진짜 가족과 함께입니다. 그것이 순이의 삶입니다. 당당한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어머니가 바랐던 삶입니다. 순이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입니다. 평생 동안입니다.